안녕하세요. 상표법은 정해진으로 정해진다. 한빛 변리사학원 상표법 신규 강사 60기 변리사 시험 합격자 정혜진입니다. 네, 여러분들 올해 수험 계획 수립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올해 제가 진행할 상표 강의와 또 저 자신에 대한 소개를 위해서 OT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이 장표에서는 저를 소개하기 위해서 숫자로 증명하는 자신감의 이유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제 수험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키워드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만 9년의 오랜 수험 기간을 거친 장수생,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체 6등의 고득점 합격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58.33의 상표법 고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수험 기간이 만 9년입니다. 굉장히 길죠? 수험 기간이 되게 오래된 만큼 정말 많은 어려움에 직면을 했고, 하지만 그것들을 결국 극복해서 올해 다행히도 합격의 영광을 거머쥘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서 저는 온전히 공감할 수 있고, 또 적재적소에 적절한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전체 6등이라는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고 민특상디 고르게 득점을 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 수험 계획을 수립하시는 데 있어서도 또 필요한 도움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상표법은요, 제가 수험 기간이 길었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굉장히 자신 있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그 수험 기간 동안 제가 터득한 노하우, 이런 것들을 모두 담아서 이 실전 GS에서 여러분들이 합격에 도움이 되는 것들만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올해 제가 2차 상표법 커리큘럼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2월부터 6월까지는 실전 GS 진행할 거고요. 5월 내지 6월까지는 콜라보 GS, 그리고 마지막 6월에 파이널 정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GS에서는요, 전 범위를 커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정말 실전 감각을 배양하는 데 도움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라보 GS에서는요, 실전 GS에서 미처 커버하지 못했던 최신 판례나 이슈가 되는 쟁점들 빈틈없이 메워서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정리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시험 당일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정말 진또배기들만 알짜로 모아서 강의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진행할 실전 GS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2월에는 설 연휴가 끼어 있죠. 우리 3월부터 진짜 GS 시즌이 시작되니까요. 이때는 약간 한숨 돌리시라고 연휴에는 휴식을 취하시고 셋째 주, 넷째 주에 금, 토, 일 연달아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강의는요, 오후 시간대에 진행이 되지만 금요일 강의만 저녁에 진행된다는 점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제 실전 GS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강의 형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반적인 내용이긴 하지만요. 8회차 모두 실전 형태로 4문제로 구성을 했고요. 이 경우 범위는 전 범위를 커버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철저하게 기출 형식을 따라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GS를 위한 GS는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실전 GS에서는 오로지 기출 형식에 따라서 판례 형태 문제, 또 단원점, 사례 추출하는 문제, 그리고 단문 문제까지 고루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같은 경우도요, 과도하게 쉽거나 과도하게 어려운 문제는 지향했습니다. A급, B급, B급, C급 또는 AA, BC 등으로 그 난이도나 중요도 모두 고루 배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감각을 배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시험장에서 느낄 수 있는 체감 난이도까지 반영을 해서 문제 배치에도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제 실전 GS는요, 여러분들의 학습량을 다운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데요. 일단은 강의 진행은 제가 수험생일 때 문제를 처음 만났을 때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이런 형태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설문부터 읽고 문제를 푸는 형태 진행을 할 거고, 또 풀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체크하고 표시하는 방법부터 그 이후에 목차를 작성하는 순서까지 모두 철저하게 시험장에서 진행되는 방식대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때 필요한 목차 자료는 여러분들의 필기 시간 아끼기 위해서 PPT 자료로 미리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저 같은 장수생 합격자를 상표 강사로 선택한 이유가 될 텐데요.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 또는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또 저의 오랜 수험 기간을 담은 이제 꿀팁 모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실전 GS 문제 그리고 답안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보충 자료를 제공해 드릴 예정인데요. 여기서 미리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수험생 시절에 자료가 무한정 많아지는 것들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자료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공부량을 늘리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는 점 미리 강조드리고요. 이 자료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판례를 암기하고 또 이해하고 중요한 단문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보조 자료라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GS에서 출제한 판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도해화한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그림 형태로 판례를 공부하면 머릿속에 훨씬 잔상이 많이 남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해 직접 하기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거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표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체계도와 암기 보조 자료도 함께 제공해 드릴 텐데요. 굳이 상표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체계도를 드리는 이유는요, 중요한 개념이지만 갑자기 좀 상표법을 위에서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단문이 출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체계도 머릿속에 넣어두고 계시면 또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답안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문제는요, 짱돌처럼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중요한 단문 문제, 그리고 또 쉬운 판례 문제, 이런 문제는 아무래도 사안포섭 디테일에서 다른 수험생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겠죠. 그런 거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뭘 묻는지 모르겠는데 시험장에서 나오고 나면 그거 쓰는 거였겠구나 하는 문제 있죠. 그런 것도 기출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전통적인 판례와 최신 판례를 기반으로 해서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 실전 GS 차별화된 점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제 실전 GS 퀄리티를 좀 높이기 위해서 올해 60회 합격자 중에서 상표법 고득점자 3분을 또 제가 모셔서 또 제가 제공해 드릴 실전 GS 문제나 또 보충 자료들 검수를 거친 뒤에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신규 강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서 항상 매 회차 개선되는 강의를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제가 강의에서 판례를 어떻게 설명드릴지 한번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용할 판례를 선정하는데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되게 어렵고 그런 판례를 선정할까 하다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많이 만나고 시험장에서 많이 쓸직한 그런 판례 선정했는데요. 자, 이 판례 다 뭔지 아시겠죠? 33조 2항에 나오는 몬테소리 판례인데요. 몬테소리 판례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잘못된 예로 본인이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일단 실제 사용자의 사용 실적을 고려하여,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 맞죠. 근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몬테소리 사례 나왔다, 그러면 실제 사용자의 사용 실적을 고려하여 이 부분만 살리고 뭉뚱그려서 답안을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요즘 상표법 수험생분들의 실력이 굉장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뭉뚱그려서 진행해 버리면은 절대로 좋은 점수 획득할 수 없거든요. 그럼 이런 판례는 우리가 어디까지 적어야 될까요? 일단요,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 몬테소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원칙을 먼저 써주고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지정해 준 다음 키워드를 넣고 결론까지 적어주는 게 가장 깔끔한 방식입니다. 판례 원문을 한번 볼게요. 원칙적으로 출원인의 상표 사용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원칙 나오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경우가 바로 주로 사례 문제에서 케이스화 되는 경우겠죠. 그 케이스가 뭐죠?
출원인이 출원 전에 실제 사용자로부터 상표에 관한 권리를 양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경우를 지정해 주고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출원인 이외에 실제 사용자의 상표 사용 실적도 고려하여, 여기가 키워드죠. 이걸 쓰고 그럼 끝인가요? 아니죠. 결론까지 써줘야겠죠. 출원 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구비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다 써줘야 몬테소리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고 쓴 수험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앞으로 만날, 그리고 제가 실전지에서 출제할 대부분의 판례들은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어디까지 올려놔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는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또 제 강의에 대해서 약간 엿볼 수 있도록 기출문제 한번 간략하게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선정한 문제는 작년에 진행됐던 2023년 60회 변리사 시험의 2번 문제입니다. 순서는요. 실제 시험장이라고 생각하고 목차를 먼저 잡아보고 그러고 나서 문제를 간략하게 푼 다음에 이 문제가 지니고 있는 특징을 설명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한번 정말 간략하게만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작년 기출 풀어보셨나요? 아직 안 풀어보셨으면 여기서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시고 목차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2번, 3번 문제 각 4점 그리고 12점 문제 있고요. 1번은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청구 여부, 2번은 인용 가능성을 13호 취지와 요건에 대한 법리 근거로 논하시오. 3번은 20호 입법 취지와 요건에 대한 법리 논하시오. 자, 확인했습니다. 문제 읽어볼 텐데요. 길죠? 지금 굉장히 큰 화면에 나와 있지만 시험장에서 이렇게 많은 글자를 보면 굉장히 압도되는데요. 자, 실제 수업이었으면은 제가 사실관계를 같이 읽으면서 다 표시를 하고 진행할 텐데 또 이 시간 관계상 중요한 키워드만 표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등장인물은 둘입니다. 갑이랑 을이죠. 그리고 상품이 여러 개예요. 상품이 여러 개가 나오면 항상 상품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표가 소다미와 소다미 밑에 내추럴 커튼이 붙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도 상표 유사 판단 물어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죠. 쭉 읽어보면 우리 작년에 굉장히 강조해서 배웠던 맛스미 판례, 냄새가 나죠. 이 냄새를 맡아야 되거든요. 냄새가 쭉 나는데 근데 또 뭔가 못 본 것 같은, 처음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마드리드 의정서 국상 등록 아니면 뭐 유통업체 상표 이런 거 보면 괜히 막 가슴이 너무 떨려요. 하지만 진정을 하시고 쭉 읽어보고 나서 이제 스티커에 수입자가 갑, 제조원이 을로 기재되어 있고 또 공식 수익 처임을 표시하였다. 사실관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익숙한 판례 맞는데 혹시나 바꾼 거 있을까? 읽어보고 나면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목차 한번 잡아볼게요. 설문 1, 2는 간략하니까요. 간단한 설명만 하고 넘어갈 텐데요.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설문 3, 설문 1의 해결, 사안의 경우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저는 문제를 풀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의뢰 심판 청구가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항상 이렇게 묻는 바를 굳이 길게 작성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적극, 소극 형태로 표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설문 2에서 중요한 것은 양조절인데요. 34조 1항 13호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고작 4점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여기서 욕심을 부리다가는 낭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안정을 취한 다음에 적절한 양만 3분의 2 정도만 쓰고 넘어가셔야겠죠. 그리고 대망의 설문 3번입니다. 12점짜리 문제인데요. 문제의 소재는 왜 적어줬을까요? 당신들이 이 문제 왜 출제했는지 나 알고 있어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판례 키워드 위주로 적어서 내가 이 문제 정말 잘 알고 있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입법 취지까지 써준 다음 요건을 먼저 써줍니다. 이 판례가 더 중요하게 하지만 법조문을 먼저 써주는 이유는 법과목에서는 조문이 항상 먼저고 판례가 그 다음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판례도 네이밍을 제대로 해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여기 밑에는 원문인데요. 제가 판례를 잘 암기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원문 다 적어놓고 뭐 어떡하라는 거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판례는 정말 다 키워드입니다. 이런 판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판례야말로 도해 자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도해화한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넘어오는 그 과정을 머릿속에 그리면요. 이 정도는 6월, 7월 되면 다 쓸 수 있으니까요. 더 디테일한 부분은 제 강의에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서 판례 문구 키워드에 대응하는 사안 포섭 끝까지 해주신 다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히려 5번일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치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판례가 워낙 중요하니까. 하지만 이 문제는요. 34조 1항 20호에 해당하는 판례를 물어본 게 아니고 무효심판 인용 가능성을 물어본 문제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34조 1항 1항 20호 모든 요건까지 포섭을 함으로써 마무리해 주셔야 완전하게 문제 하나를 마무리하신 겁니다. 이렇게 기출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 기출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문제 2번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 문제는요. 시간 관리가 정말 핵심입니다. 문제 1번에 뭐 나왔죠? 우리 정말 많이 준비한 데이터 팩토리가 나왔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팩토리 나왔다. 오늘 잘 걸렸다. 나 올해 꼭 합격한다. 이러고 나서 무아지경으로 막 1시간 동안 8페이지, 10페이지 쓰고 2번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시간 관리 이미 실패한 거겠죠. 거기다가 3번 문제는 또 뭐였죠? 작년 문제에서 그나마 가장 까다롭다고 할 수 있는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3번 넘어갔을 때 1시간 15분, 20분 이러면은 멘탈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무조건 1시간 안에 마무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일단 문제를 받고 나서 바로 경주마처럼 돌진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1번부터 4번까지 쭉 일견하시면서 문제 좀 수월하네 이렇게 써야겠다 생각하시거나 3번 정도의 어려운 문제 있는데 나 시간 관리 해야겠는데 생각하시면 1분 안에 조금 더 계획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시험장에서 처음 하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4개월, 5개월 동안 GS를 통해 연습한다면 충분히 시험장에서도 1분 안에 가능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장표의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순두부를 썰기 위해서 장미칼을 꺼내지 마세요. 저 정말 잘 정한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순두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준비한 그런 문제, 올해 내내 찍혔던 A+급, S급 문제를 순두부라고 한번 칭해 볼게요. 그런 문제 배점 고려해서 적절히 쓰고 넘어가지 않고 장미칼 꺼내가지고 제대로 한번 썰어보겠다 마음 먹는 순간 시간 조절 실패하고 4번 문제에서 망합니다. 여러분 항상 상표법은 시간 관리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런 문제 보면 왠지 아쉽거나 생경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아쉽다는 건요. 이 문제 대법원 판례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사부재리도 작은 일 논점으로 있었거든요. 그럼 나는 남들이 맞음이 판례 다 쓸 때 일사부재리 괜히 좀 뽐내고 싶어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상표법 시험은 내가 아는 거 뽐내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바에 대답하는 거다. 이거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12점 배점에 맞는 34조 1항 20호만 예쁘게 적고 넘어갔으면 충분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요. 설문 2에서 갑자기 13호가 나오고 문제 내용에서 마드리드 의정서가 나와요. 대법원 판례 읽어보면 안 나오거든요. 당황하시죠. 하지만요. 사실은 이 문제 2의 사실관계 그 긴 문단은 전부 원심에 있는 사실관계 그대로 긁어온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런 거를 보고 나 착각 안 하는데 이러고 괜히 한번 꺾어서 생각하잖아요. 그럼 또 망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형태의 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 이거야말로 중요한 것이 중요합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모든 판례를 원심까지 준비하는 건 정말 비효율의 극치죠. 그런 거는 저 같은 강사한테 맡겨두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출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역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요. 사실관계에서 수험생들이 처음으로 듣는 단어 막 바꿔서 넣으면요. 오류가 생길 가능성 정말 많아지죠. 출제자들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판례 원문을 그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론적으로는요. 수험장에서 내가 모르는 어떤 문구가 나왔다. 그런 거는 그냥 안녕?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매몰될 필요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진짜로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모르는 거 남들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요. 또 자극적으로 제목을 지었죠. 게슈탈트 붕괴 형상 막기인데요. 제가 앞에서부터 말씀드렸던 판례를 공부할 때 도회가 중요하다는 점이 여기서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이 문제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 판례를 당연하게 여기다가 또 시험장에 들어가면 평소에 당연했던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등장인물이 둘밖에 없는데 뭔가 갑 대신 사용한 병이 따로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도회 자료로 공부를 해두면 등장인물이 둘밖에 없다는
기억하는 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공부를 할 때 도식화하여 공부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다. 앞에서 한번 언급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 강의가 가지고 있는 차별점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상표법이 정해진으로 왜 정해졌을까요? 자, 이 점은요. 제가 장수생 특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 되게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요. 시험장에 정말 많이 들어가 본 제 경험상 양을 늘리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즉 GS를 위한 GS 또는 막 신기한 거 자랑하는 GS, C급, D급 찍다가 하나 얻어 걸리는 GS 저 정말 지양하고요. 중요한 거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강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직접 당연히 채점하고 또 섬세하고 디테일 살려서 빠르게 채점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3월에 이후에 우리 대형 강의 들으면 얼마든지 자기 등수 파악할 수 있거든요. 2월까지는 내공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디테일 있게 채점을 해서 여러분들 답안지, 글씨체, 들여쓰기 포함한 전체적인 인상이나 또 판례를 포섭을 얼마나 정확도 높게 작성을 했는지, 판례는 어디까지 작성하는 게 좋은지, 사안 포섭 디테일은 어떻게 변경하면 좋은지 등을 비롯한 꼼꼼한 채점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콘텐츠도 정확하게 제공해 드리려고 정말 각별한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수정된 자료를 배포하는 것을 정말 지양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는 고득점으로 합격한 장수생이기 때문에요. 이 여러분들께 제가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도와드릴 이 순간을 정말 고대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맞춤형 1대1 멘토링을 진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사항을 완전히 공감하고 또 그것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멘토링 진행해 드릴 거고요. GS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판례집을 어떻게 기본서에 녹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장수생으로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완전히 다 방출하는 그런 강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OT 잘 들어주셨나요? 오늘도 합격을 위해서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실 수험생분들 정말 응원하고요. 오늘만 잘 보내면 정말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을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